분위기 봐가면서 할게. 뭐 답 이상한 거 있어 혹시? 자, 일단 뭐 4점짜리 중심으로 가봅시다. 9번 맞춘 사람. 면적 공식 쓰면 금방 되죠? 그 다음에 10번 맞춘 사람. 이것도 그냥 뭐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아마 각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난이도를 진짜 낮췄어 많이. 자, 11번 맞춘 사람. 요 스타일도 예전에 이제 평가원에 한번 나왔어요. 기울기가 이제 같은 직선과 같은 PQ의 길이 최소 형태로 식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잘하네. 뭐 요것도 그냥 뭐 단순한 계산 문제고. 13번 또 쉽죠. 자, 13번까지도 뭐 난이도가 거의 없습니다. 14번 오케이. 뭐 거의 다 맞추네. 그냥 뭐 좌표 세팅해서 하면 되는데. 14번은 하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내가 사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테마 중에 지수로그 함수가 어쨌든 이게 지수로그 함수에서 이제 지수 함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수 함수가 되면 어쨌든 x 좌표가 여기가 이제 떨어져 있는 이 좌표의 칸수만큼 어쨌든 얘네가 등비 수열로 움직이는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등차 수열이면 얘네가 뭐 등비 수열이다.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도 여기가 이제 등비 수열이 되면 여기가 등비면은 여기가 등차 수열이 된다. 뭐 이런 성질이 있죠. 하여튼 뭐 이거를 뒤집어 놓은 게 요놈이고 요놈을 뒤집어 놓은 게 요놈이라서 결국 같은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질을 써주면 좋냐면은 그냥 14번에 그래서 이게 이제 풀이로 너희들이 이게 체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계속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체화가 되면 좋은데 체화를 못 시킬 것 같아서 문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하여튼 봅시다. 여기 2차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y좌표가 여기가 3칸이래요. 3칸. 그럼 이 얘기는 이 지수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3칸이 같다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y는 뭐 2x 이렇게 되면 2x에서 2x 더하기 3이 됐으니까 8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8배. 여기가 3칸이 같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y는 어떻게 된 거야? 3, 로그 3의 x예요. 그러니까 y좌표 여기서 빼기 10 이렇게 됐으니까 y좌표가 3배가 되려면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1만큼의 차이가 생겨야 돼. 1만큼의 차이가. 그러니까 로그 3의 x에서 얘가 1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하려면은 여기 x자리 대신에 3x가 딱 들어가면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x랑 3x의 이 차이가 여기서 1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하여튼 뭐 여기를 이제 뭐 좌표로 여기가 라지 A의 좌표니까 여기 A로 놓으면은 그래서 여기가 3A가 됩니다. 그러니까 A 집어넣은 거랑 3A 집어넣은 거랑 이게 3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성질로 항상 들어가요. 어쨌든 유평도 그렇고 9평도 이게 돼. 9평도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9평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지수 함수에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여기가 이게 아마 루트 10n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3n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9평에서도 똑같이 이게 n이 1이면은 여기 x축 기준으로 했을 때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n이 1일 때를 집어넣으면 여기를 높이를 네모라고 한다면, n을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뭐 이게 지금 나도 기억이 안 나. 뭐 2x라고 생각을 해볼게. y는 2x. 네모가 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네모가 되거든. 2네모가 돼서 여기 높이 차이가 네모가 3이 된다. 네모가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만약에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2가 되고 6이 되는데 여기가 2만큼의 차이가 나면은 여기는 4네모가 돼서 이 높이 차이가 3네모가 돼요. 3네모가
6이 된다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사실 뭐 이제 이런 이제 스타일에서 다른 이제 도형하고 이제 겹쳐졌을 때 결국에 연립을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 소소하게 이제 지수 함수와 이제 등차 수열 지수 그러니까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 성질로 얘네들을 들어가면 좀 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뭐 다시 모의고사 같은데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하여튼 뭐 요 3배가 보이면은 아주 좋아. 그냥 안 되면 그냥 뭐 계산하면은 3배 그냥 찾아요. 한 줄만 쓰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15번 맞춘 사람? 오케이, 15번은 설명합시다. 자, 15번은 자, 뭐 우리 이거 추석 특강 때도 해봤지만 절대값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근에 대한 얘기야, 근.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고 최고 창의 수가 4분의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gt라고 하는 애를 이제 읽어주면 gt는 리미트 x가 t의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 자미분계수랑 오미분계수를 생각을 하는데 자, 요거는 뭐 절대값 fx라고 하는 애의 기울기죠.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미분이 가능한 그냥 특정한 t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 그냥 값을 읽어주면 돼. 절대값 함수라고 해봐야 이제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양수가 되는 절대값 함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울기를 읽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를 두 개를 곱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인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근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제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고 기울기가 이쪽에서 기울기와 이쪽에서 기울기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필연적으로 음수가 나와요. 뭐 원래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랑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를 곱해봐야 0이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게 가조건에서 GT 기울기 2개, 오미분계수, 자미분계수 2개 곱해서 이제 0이 되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극대극소 그 점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양수가 곱해져서 양수가 되는데 요놈은 이제 양수 음수가 곱해져서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지. 그래서 이 점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조건에서 절대값 g알파가 알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인데 이제 알파만 특별하게 이제 언급을 한 건 알파가 뭔가 되게 중요한 좌표란 얘기야. 절대값에서 뭐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근이 일단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까 알파가 뭐 근이겠지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가요. 뭐 그런 흔적은 수능에서는 더 쉽게 더 눈치를 쉽게 채게 알려줄 겁니다. 자, 어쨌든 가조건에서 GT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T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감마가 아주 특별한 애니까 근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게 순서대로 이제 공차가 이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를 알파로 잡으면 뭐 이제 극대극소가 베타, 감마가 되겠죠. 뭐 이렇게 베타, 감마 여기서 이제 근을 더 만들어 버리면은 이제 가조건에 이제 3개의 조건을 위배가 되니까 뭐 근 하나 잡고 극대극소 이렇게 잡는 게 이제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 돼요. 뭐 몇 번의 뭐 시행착오는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절대값을 만들고 여기서 오른쪽 왼쪽에서 곱해지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기울기를 이제 2개 곱한 애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다조건이 되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이제 등차 수열로 들어가면은 요놈 대신에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알파 더하기 4가 되는데 사실은 뭐 처음에 시도를 할 때 뭐 대충 뭐 요런 정도를 시도를 했다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4 3차 함수의 이제 비율을 조금 공부한 친구는 이게 이제 그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지. 왜냐면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면 여기가 이제 2칸이라서 2칸이면 비율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충분히 이게 위쪽으로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야 여기가 이제 알파 더하기 1의 위치가 되는 거고 이쯤 돼야 이제 알파가 이렇게 찍히게 되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개형을 잡고 나면 이제 식 만들기야. 식 만들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뭐 방법은 정말 많아요. 식 만들기는. 뭐 일단 특징으로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그려볼게. 뭐 일단 3차함수 비율을 조금 이용을 하면, 여기를 알파 더하기 2로 놓으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3, 변곡점. 여기가 알파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더하기 1. 요쯤이 여기를 x축으로 넣어서 여기를 알파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조건에서도 이제 의미를 좀 부여한 게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제 알파가 된다는 얘기, 여기 알파가. 그러면 직선이 등장을 했으니까 직선을 가지고 fx를 식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fx와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알파고 알파 콤마 0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과 만나는 점이 일단 알파.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4분의 1이라고 했고, 나머지 한 점을 한 점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얘가 직선이 이렇게 오면서 어쨌든 뭐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잖아? 그 점의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변곡점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변곡점의 x좌표를 가지고 뭐 평균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뭐 이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알파 더하기 1에 알파 더하기 4에 2배 해갖고 이제 근의 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면은 알파 더하기 9가 여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뭐 이게 알파 더하기 3이라고 하는 평균점이 3분의 여기 알파에서 접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네모, 이렇게 해서 이 네모가 이 값이 되면 되죠. 뭐 근의 평균점으로 변곡점을 해석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x 빼기 알파 더하기 9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면 되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 알파, f' 알파가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있구나. 아니지. 요거는 이제 여기다 썼으니까 이거 항등식이 되고, 요거 알파 더하기 2를 쓰는 게 맞죠.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는 게 0이다. 기울기 0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f' 알파는 여기다 쓴 거야, 사실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뭐 요 정도가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절대값에 대한 우미분계수랑 자매분계수는 이미 뭐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적극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9번까지는 난이도가 없고 20번 맞춘 사람? 20번 애매한데? 자, 그러면 이거 안 어려워요. 진짜 쉬운데? 자, 일단은 뭐 20번 방향만 적어줍시다. 코사인 함수 뭐 절대값 그리는 거는 별거 없죠. 원래는 절대값이 안 씌워지면은 주기가 12인데, 이게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이제 주기가 6이 될 거고, 3, 6, 9, 12, 15 정도까지 갑시다. 여기가 그 다음에 2배까지 갔으니까 여기를 2로 잡고 뭐 그냥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이 정도의 18가지 여기까지 해가자.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꼭지점이 나왔죠. 그냥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대칭성, 주기성이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실은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도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렇게 지나가도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적당하게 일단 하나를 해봅니다. 뭐 2차 함수를 분명히 이게 대칭 상황으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사실 여기서 만날지 아니면 여기를 끊고 이게 3보다 왼쪽에서 만나서 올라갈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면적을 좀 잡아줘야 돼요. 면적을 잡아주면 그 좌표가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6,2,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가 여기 9,0,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일단은 뭐 가정을 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잡는데, 뭐 높이는 정해졌어. 2로 정해졌고, 요 길이가 중요하죠. 사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두 개를 합친 거니까
뭐 여기 길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높이 2 이렇게 한 개 10이 나오면 돼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맞나? 이렇게 하면은 요 길이가 이제 10이 뜨는데 10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하면은 6이고 요렇게 하면 6이라서 이게 전체가 12 안에서 이렇게 좀 대충 조금 작은 형태로 나오게 되죠. 좌표가 나와. 여기가 10이 뜨려면 여기가 4가 나와야 돼요. 이만큼이 5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럼 4를 집어넣어서 4,1이라고 하는 좌표를 이제 뭐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2차 함수가 4,1을 지나가게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난이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추면 21번은 쉬운데 이거 이 정도는 그냥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3점짜리로도 나와요. 자, 21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참수 fx가 0이 아닌 상수 p에 대해서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fx 빼기 이제 접선으로 보는 거지. 접선으로 봐서 여기가 gx. 그러니까 빼기 함수에 대한 이제 식인 거야. 그러니까 fx가 있고 이제 p라고 하는 점에서 접하는 상황입니다. p를 뭐 이쪽 잡을지 이쪽 잡을지는 뭐 해보셔야 되는 거고 대충 잡아요. 뭐 위에 할지 뭐 요거는 그냥 몇 번 해봐야 돼. 여기 p라고 잡으면 g의 마이너스 p가 0이니까 일단 여기다 p를 집어넣었을 때 만난 상황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돼. 그 다음에 x가 0과 2에서 그 값을 가지니 0과 2가 여기가 0이고 여기 2가 돼요. 또 변곡점이 나오죠. 이게 변곡점 x는 1. 변곡점 기준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비율을 이용을 하면 이 p의 위치가 적당히 좀 나오죠. 자, 뭐 요거를 뭐 이용을 하셔도 되고, 요걸 이용을 해도 괜찮고, 근과 계소의 관계를 뭐 이용을 해도 괜찮고, 아까 전에 한 대로 뭐 요런 정도 해볼까? 뭐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기와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p랑 또 p랑 p를 요걸 세 개를 얘가 이제 변곡점의 위치가 되는 건데 이제 0과 또 2의 가운데가 변곡점이잖아요. 0과 2의 그 가운데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하면 뭐 p가 3이 나오죠. 자, p가 3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답은 p 더하기 f'p라서 이제 fx가 아니니까 이걸 식을 이제 뭘로 이제 빨리 잡을 것이냐 이게 중요해. 그래서 근데 뭐 0과 2라고 하는 근이 도함수의 근이니까 0과 2가 도함수의 근이니까 도함수 식으로 빨리 잡아내시는 게 좋죠. 이건 뭐 접선으로 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상황마다 이게 항상 식 만드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최고차이 계수가 1이었으니까 미분하면은 뭐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이제 p를 집어넣으시면은 뭐 가볍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22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표현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내가 만든 건 아니라서 밑에 있는 박스에 모든을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도 집합을 다룬 지 좀 오래돼갖고 이 집합에 대한 좀 감각이 좀 떨어져 있어. 집합 문제가 안 나오잖아. 예전에는 막 이제 문과 문제로 집합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집합을 안 들었더니 이게 모든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너희들이 풀면서 이걸 모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러니까 엄밀히는 모든이 빠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N이라고 하는 애가 요놈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n에서 2n 빼기 1까지예요. 마이너스 n에서 2n 빼기 1. 근데 이제 AN이라고 하는 애가 또 나와.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읽으려면은 여기 n이랑 여기 n이 같이 움직이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n을 하나를 지정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식을 읽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9, 11, 12 얘네들을 공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A9를 일단 써볼게. A9의 범위는 마이너스 9에서 18이니까 17이 될 거고 A10은 건너뛰고 A11 뭔지 몰라도 이 범위에 대해서 이제 써보는 거야.
11에서 21까지 A1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2에서 2배에서 뺀 거니까 23까지. 어쨌든 요런 범위가 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집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AN이 스몰 AN이 요놈에 포함이 되면 이제 그냥 그대로, 포함이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를 붙인대요. 그럼 일단 이게 아마도 이게 너희들이 이게 수열 형태가 아니고 이게 fx나 마이너스 fx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그래도 조금 느낌이 왔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해요? 이게 항상 뭐 이게 절대값하고 관련된 이제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된 게 항상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AN과 마이너스 AN이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같아지는, AN이 0이 되는 이 상황이 뭔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 알면 이게 사실 금방 풀리거든. 근데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접근한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내가 아까 보면서 슬쩍 봤는데, 요게 되면은 이제 금방 된 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일단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왜냐면 이 n을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A1, A2, A3에 대해서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끼어 있을 때,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이제 그냥 A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대충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처럼, 그 다음에 플러스 2x 빼기 1처럼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상황은 뭐냐면 여기 사이에 이제 9를 집어넣었을 때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A구는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랑 요 사이에 분명히 이제 걸려 있는 이제 정수 형태의 숫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음의 정수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항들은 다 정수가 돼야 돼. 여기 사이에 이제 걸려 있는 정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근데 10은 몰라.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이야. 11번째 항과 12번째 항도 여기 사이에 이렇게 정수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12도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차가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여길 지나가고 여길 지나가는 이런 직선을 만들어 버리면 이 10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사이에 끼어 있거든. 이 사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왜 안 들어갔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고민의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뭐 극단적으로 뭐 여길 지나가면서 뭐 기울기를 아주 뭐 약하게 이렇게 들어가도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도 10은 들어가. 하여튼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만 박스에 있는 걸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BN이 나도 이거 한참 고민했었어. 나도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된 자연수 n은 9, 11, 12뿐이다. 대우명제를 하면 조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약간 대우명제 같은 걸 쳤을 때 이제 조금 느낌이 좀 다르게 오는 게 있거든. 근데 나는 처음에 보자마자 이게 뭔 소리야 하다가 이거를 뒤집어 봤거든. n이 어쨌든 9가 아니고 11이 아니고 12가 아닌 이런 상황이 되면은 bn은 마이너스 an이 된대요. 이러면서 약간 느낌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n이 10이 된다면, n이 10이 되면은 여기 b 10은 마이너스 a 10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 돼. 되게 웃기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야 돼서 A10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서 A10이 0이다 이렇게 가면은 일단 깔끔하게 그냥 풀려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뭐 하여튼 쉽지는 않아. 하여튼 요 놈이 마이너스를 붙여도 0은 마이너스를 붙여도 이제 n이 돼버리니까 뭐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제 말장난을 좀 섞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좀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뭐 결론은 우리 뭐 이제 마이너스 an과 an이 이제 극단적으로 같아지는 0이 되는 상황을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하여튼 뭐 좀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헷갈려. 나도 한참을 고민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 여기에 0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죠. 여기 9번째 항이 마이너스 9라고 가정을 해서 먼저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가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11번째 항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12번째 항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13번째 항부터는 여기 밖으로 이탈을 해야 돼. 그래 우리가 원하는 여기 9, 11, 12까지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경계에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8만 돼도 13번째 항이 요 안에 다시 들어오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13번째 항이 여기 들어가. 그래서 조건에 맞지 않아. 하여튼 이 집합 표현을 조금만 더 세련되게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또 의심이 되는 그런 점들은 우리 항상 경계라고 했죠. 경계. 그 경계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설할게.